자, 시작하고 있으면 오시겠죠 뭐. 자, 152쪽에 나와 있는 비과세와 과세 면제가 나와 있죠. 우리가 비과세와 과세 면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거 분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세금 안 낸다, 비과세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나와 있는데 요 비과세는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연속 출제는 힘든데 왜 해드리느냐, 혹시나 재산세 종합문제로 나올 때 지문 하나가 껴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 해드릴게, 간단하게. 자, 그래서 비과세, 내가 여기서 강의 끝날 때마다 배가 든든한 거 보니까 얘 때문에 그랬어요. 백목가루가 다 내 입으로 들어와서 어쩐 이상한 뭐가 텁텁하고 막 그래요. 뭔가 얼큰한 게 먹고 싶고. 얘가 이 날리는 게 다 내 입으로 들어오지. 이거 어느 분이 고의성으로 그런 거예요. 이걸 여기다 하면은 또 여러분이 일부가 드시는 거고. 그래, 어차피 먹은 거 오늘 먹죠 뭐. 한 달 만에 먹는 건데 뭐. 여기 갈 때만 써야지. 비과세 되는 거다 그랬으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안 쓸 거예요. 국가가 소유하면 비과세죠. 정부 기관에서도 우리나라 재산에 대해서 비과세하면 나도 비과세하고, 네가 과세하면 나도 과세하고, 국가끼리. 그 다음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래도 다른 것 중에서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은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보호구역 안에 있으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세금을 적게 냅니다. 자,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러니까 무슨 보호구역 안에 임야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가 많이 힘들죠. 규제가 있어서. 그래서 세금도 조금 냅니다. 재산세는요, 재산권 행사가 된다 그러면 많이 걷는 거고, 재산권 행사가 힘들다 그럼 조금 걷는 거고, 아예 안 된다 그럼 비과세 해주는 거고,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는데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호구역 안에 임야다 그러면 분리과세인데 이 중에 세 가지만 봅니다. 첫째, 백두대간, 쓰기 싫어 죽겠어. 백두대간 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구역이다 그럼 저 지리산 꼭대기, 땅은 내 땅인데 살아생전에 한 번도 못 밟아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이런 거는 뭐가 됩니까? 비과세. 대표적인 거죠. 해보자. 백두대간 보호구역. 건강한 사람은 뭐 종주도 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가보셨어? 그러니까 재산만 있어도 등기부 등본만 보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거 보지 말고 통제보호구역 있죠. 요거는 토지입니다. 토지. 군사보호시설 지역 안에 있는 통제보호구역 DMZ, 여기 안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가 되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전, 답, 과수원, 대지, 요건 뭐가 된다고 그랬죠? 과세가 됩니다. 목장은 없다고 그랬죠? 내가 DMZ 안에 목장한다고 한우를 500마리 풀어놔봐요. 쥐레 한 1000발은 밟을 거예요. 한우 파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그러면 공원. 공원법에 의한 공원, 자연, 환경지구. 아까 했던 환경지구 안에 임야가 있다. 환경지구는 세금을 냅니다. 분리과세. 과세. 그런데 공원, 자연, 보존지구, 보존지구다 그랬으면은 요거는 비과세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요것만 신경 쓰면 돼요. 공원이 있다 하면은 환경지구냐 보존지구냐. 환경지구면은 세금을 조금 내요. 과세. 보존지구면 규제가 엄청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해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앞에서도 배웠던 거죠. 뭡니까? 국가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쓰면 미안하니까 내지마. 뭐가 되죠? 비과세. 기억나요? 아까 했는데. 됐어요? 요것만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52쪽에 문제가 3문제뿐이 없어요. 딱 2문제만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밑줄 비과 세. 항상 조건을 보라고 그랬죠. 비과 세다. 틀린 것은 1번 포인트가 뭘까요? 그렇죠. 공원 자연보존지구. 그럼 뭐가 되죠? 비과 세. 2번 포인트가 뭘까요? 묘지. 묘지 뭐가 되죠? 비과 세. 3번이 이게 나올 수 있으면 난이도 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건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요거예요. 뭐냐면은 자, 2018년 9월 9일까지 철거가 확정이 됐어요. 철거 명령 받았어. 철거 보상 계약도 체결했어요. 너 얼마 줄게 보상. 근데 요게 2층짜리예요. 2층짜리 철거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2층짜리 하루? 반나절도 아니죠. 그냥 포크레인 갖다 찍으면 없어지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9월 9일 날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반나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6월 1일 날 아직 철거가 안 됐어도 앞으로 철거될 거니까 항상 재산세는 6월 1일 현황이죠. 근데 9월 9일까지만 철거하면 돼. 그럼 놀다가 선선한 바람 불면 하지. 9월 1일 날 철거하지. 그럼 6월 1일 현재 철거가 안 됐었죠. 안 됐어도 이번 연도에 재산세 부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없어질 거니까. 이해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난이도 상이 되느냐? 이게 바로 이런 경우 상식인데 이렇게 나오죠. 주택, 건축물 요 말이 나오면은 요것은 비과세가 됩니다. 왜? 주택이나 건축물은 철거하면 없어지니까. 근데 철거해도 부속 토지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죠? 과세가 된다는 것. 요 말 이해가요? 상식적인데 이게 난이도 상이란 얘기죠. 따라서 철거 명령을 생각하는 비과세는 건축물에 대한 것만 멸실되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땅은 항상 남아있죠. 건축물이 없어지니까 토지도 뻥 구멍이 뚫려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뭘 물어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라면 시험에 내면 이렇게 내죠.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부수 토지는 비과세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기는 제가 금방 설명하고 강조했으니까 X 이렇게 나오죠. 시험 보러 가면 요것만 눈에 보여요. 주택 철거했으니까 세금 안 내겠네. 요 놈이 씩 웃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철거라는 말이 나왔을 때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 건축물이냐 토지냐? 요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오케이? 해보죠. 철거. 3번 보죠.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확정되어 과세 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상계약이 체결된 동그라미 뭐죠? 그렇죠. 주택은 과세 비과세? 비과세. 주택과 부속 토지 그러면 뭐가 되죠? 주택은 비과세, 토지는 과세가 된다는 거. 그거 잘 봐야 됩니다. 아주 별 표시해 놓으셔요. 아니, 주택에 별 표시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죠. 4번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봐야죠. 포인트 찾는 거. 임시 보고, 사치성이 있나 없나 보고. 사치성이 나온다. 별장, 오락장 나오면 무조건 과세. 그 다음 사치성이 없으면 1년 미만이냐 1년 초과냐 요거 보면 되죠. 항상 이게 포인트예요. 자, 여기도 뭐부터 봐야 돼요? 임시. 그 다음에 사치성 있어요 없어요? 별장 나와 있죠. 그럼 기간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뭐가 되죠? 과세. 부과하지 않는다. X. 요거 찾는 거 이해가요? 임시 보고 사치성 보면 무조건 과세. 사치성이 없으면 기간을 봐야 되겠죠. 1년 미만은 비과세, 1년 이상 초과하면 과세. 자, 여기는 별장이니까 틀렸죠?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 5번 포인트는 뭐죠? 통제보호구역 안의 토지죠.
그런데 전답, 과수원, 대지를 제외한 토지는 비과세다. 맞아요, 틀려요? 이번에 전답, 과수원 제외 나왔으면 다음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전답, 과수원은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는 건 아주 우리 손바닥 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찾을 수 있나요? 요거 쉬운 건데 작년에 나와서 억울하다는 얘기죠.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으니까 2번 체크. 그 다음에 3번 비과세 과세 면제다. 틀린 것은 1번 국가의 소유. 국가의 소유는 과세 비과세? 비과세. 맞고요. 2번 포인트는 뭐죠? 통제 보호구역이지 뭐하러 해군 나오셨다고 해군기지 구역에 별 표시하면 안 되겠죠. 이거 유머 안 맥히네. 자, 통제 보호구역 내 토지로서 전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 비과세한다. 맞아요, 틀려요? 과세한다 돼야 되겠죠. 아까는 맞게 나오고 지금은 틀리게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답은 몇 번? 2번. 3번 포인트는 뭐죠? 국가 1년 이상 무상.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국가가 개인 걸 1년 이상 공짜로 쓰면 미안하잖아. 미안하니까 세금 내지 말아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고요. 4번 또 나왔죠. 뭐가 포인트죠? 오, 잘하셨어요. 임시 다음에 사치성 있어요, 없어요? 그럼 기간 1년 미만 과세, 비과세? 어우, 잘하시네. 그럼 5번은 포인트가 뭘까요? 오, 백두대간 과세, 비과세? 맞는 얘기죠. 어때요? 요 포인트만 알면 답이 그냥 나오잖아요. 우리 하던 거. 이렇게 쉬운 세법을 갖다가 고생하고 있으니 뭐해? 지금쯤은 도사가 돼야 되는데. 진작 할 거라는 생각 안 들어요? 되게 쉬운 거 이거. 그 다음에 뒤에 부가징수. 이건 별 표시하세요. 거의 매번 나온다고 봐야죠. 부가징수는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 종부세 허구한 날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뻔한 거예요. 여기다 정리해 드릴까? 뭐가 나오냐? 과세 기준 일 있다는 거.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요게 뭐가 있느냐? 요거. 분할 납부가 있다는 거. 요건 요거부터 보라고 그랬죠. 분납을 먼저 보고 500만 초과를 보고 그 다음 2개월. 요게 항상 포인트라고 그랬죠. 왜 그러는데? 그 다음에 물납이 나왔을 때는 물납부터 보고 1000만 원 초과 보고 관할 구역 안에 부동산만 된다고 그랬죠. 그럼 관할 구역 아닌데 시험에 뭘로 나올까요? 전국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나오는 게 손바닥 위에 있다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원칙은 정부 부과가 되지만은 예외로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납세지는 항상 어디가 된다? 소재지. 이걸 뭘 써? 자, 그런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있죠. 재산세는 병기고지 될 때가 있다고 그랬죠. 병기고지 뭐 할 수 있죠? 지역자원시설세. 어떨 때만? 납기가 같을 때만.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세는 20%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20%. 오케이?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일부러 안 쓰고, 어르신 쓰실 줄 알았으면 좀 이쁘게 잘 써드릴까. 이쪽만 신경 쓰다 보니까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저 이쁘게 쓰신 분 거 복사해 드릴게. 자, 요 정도 수준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제대로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요거 강조합니다. 초과, 미만, 이상,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이하. 요 말이 나왔을 때는요, 규정에 있는 원칙만 정답으로 봅니다. 규정에 있는 것만 정답이에요. 말장난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납이다 그러면 얼마 초과? 500만 원 초과, 얘만 정답이에요. 근데 시험에 1000만 원 초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초과는 500만 원 초과되는 거 아닙니다. 들이대지 마세요. 초과라는 규정은 세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500만 원 초과라는 규정만 있어요. 1000만 원 초과는 없는 거예요. 혼자 상상하지 말아요. 근데 이럴 땐 되죠.
천만 원인 경우, 그러면 분납돼야 안 돼요? 되는 거란 얘기죠. 요거 말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초과, 미만, 이상, 이하는 원칙만. 예를 들어서 요거 있죠. 자, 고지서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가 1,000원 미만 나오면 맞아요, 아니에요? 뭘 맞아요? 맞기는 미만자가 안 들어가면은, 미만자 들어가면 2,000원만 정답이라니까. 근데 1,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는 거란 얘기죠. 오죽 불안하면 내가 이것까지 얘기할까? 요거 실수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그럴 때는 500만 원 먼저 내죠. 그 다음 초과액은 분납하는 거죠. 이해가요? 1,000만 원 초과, 그러면 50% 돼야 되겠죠. 이해 가나요? 근데 시험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하죠. 그럼 얼마만 분납하면 돼요? 500만 원 초과액도 정답이고 1,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도 정답이 되겠죠. 근데 시험엔 50%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50% 나올 땐 1,000만 원 초과할 때만. 이해가요? 아니야, 지금 몇몇 사람 눈동자 흔들렸어. 그러니까 초과 미만 요거 잘 보고. 다시 1,000만 원 이하다 그럴 때 1,000만 원 나오면 500이에요 50% 틀려요. 근데 어떤 분은 500만 원이면 50%랑 똑같은 거 아니냐, 수학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규정엔 50%라는 개념은 1,000만 원 초과할 때만 50%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 그럴듯하잖아요.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하도 여러분들이 요런 걸 잘 몰라가지고 헷갈려하기 때문에 정리했습니다. 끝. 됐어요? 자, 불이 나게 해볼게요. 154쪽에 1번 체크, 2번 보죠. 밑줄 부가징수, 항상 조건을 보라고 그랬죠. 부가징수다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할 때 기억 요거 나왔죠. 기억의 포인트는 뭡니까? 토지예요.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올해 개정됐으니까. 자, 우리가 보세요. 납기를 보면은 주택은 2분의 1 7월, 2분의 1 9월에 내죠. 그죠? 주택만 그런 거예요. 근데 20만 원 이하다 그러면 몇 월에 한꺼번에 징수하죠? 7월에 20만 원. 오케이? 주택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토지니까. 토지는 무조건 금액 쳐다볼 필요 없죠. 토지는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한 번만 내요. 몇 월 달에? 9월 달에.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7월 틀렸다, 이렇게 공부하셔야죠. 근데 여러분은 토지 안 보여요? 20만 원만 보여요. 이거 나 뒷다 잘해. 20만 원이면 7월에 한꺼번에 징수한다. 그리고 중개사라 불러다오, 기분 좋아서. 그런 다음 전원이 꺼져 있죠. 이게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내고 시험엔 어떻게 나올 때, 나 같으면 20만 원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7월에 일괄 징수한다. 그럼 여러분 심리가 뭐예요? 뜨문뜨문 좋아해요. 희한하죠? 시험 대비하시는 분은 무조건 숫자부터 먼저 봐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뒤에 숫자 보고. 이걸 안 본다고. 이거 앞에 있으니까 지금 찾을 수 있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토지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9월입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X 틀린 거죠. 틀린 거니까 이제 됐고. 니은 요건 뭐예요? 이분이, 우리 여사님이 집이 3채가 있으셔. 요번에 2채만 고지서 보냈어요. 납부하셨어요. 나중에 한 채가 누락된 걸 발견했어. 그럼 내년 납기까지 기다린다, 지금 걷는다? 지금 걷죠. 요걸 수시부가라고 그러죠. 과세 대상의 누락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부과할 수 없다. 아니죠? 있다. 틀렸죠. 디귿번 물납. 물납이면은 요거 따져보세요.
고지서 세금 계산할 때 가격은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하죠? 6월 1일의 시가 표준액 기준이죠. 그죠? 내가 집이 있다.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이 기준이죠. 그럼 물납을 한다. 물납을 할 때 내 부동산을 얼마로 쳐줘야 되느냐? 그것도 똑같죠. 시가예요. 시가인데 언제 시가가 되죠? 6월 1일 현재의 시가. 당연하죠. 우리 부동산 가격도 6월 1일의 시가 표준액. 물납을 할 때 부동산 가격도 얼마의 금액? 시가에 6월 1일 현재 시가로 적용한다는 것. 그래야 형평성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12월 말 현재의 시가다. 요게 틀렸죠. 다 틀렸네요. 기억, 니은, 디귿 다 틀렸으니까 몇 번? 5번. 그 다음 3번 체크하시고 4번 보셔요. 4번에 하나 어려운 지문이 있어서 상식인데도 보죠. 4번의 밑줄 부가징수. 부가징수다 그랬으면 1번부터 포인트 보죠. 1번 포인트가 뭐죠? 그렇죠. 주택이면 숫자도 봐야 되겠죠. 얼마래요? 20만 원이면 몇 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 7월 달입니다. 맞죠? 2번은 납세고지서. 고지서는 항상 언제까지 발부한다고 그랬죠?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그 다음 3번 동그라미 토지. 토지는 몇 장의 고지서? 한 장의 고지서. 소유자별로 합산 또는 납세 의무자별 합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4번은 요거 해석하기 날려있는데 좋은 질문 아니에요. 국가가 세금을 체납을 했다. 그래도 중과상금, 가상금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국가가 소유하면 과세 비과세. 비과세니까 아예 세금 안 내니까 체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체납이 없으니까 요거 틀렸다 들이대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해는 좀 합니다만은 요거는 체납이 잘못된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국가가 체납됐어도 가상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걸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좋은 지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나왔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신탁재산.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상식선입니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이 있는데 갑의 재산 A, B를 갖다 신탁을 했어요. 맡겼어요. 그런데 A라는 거에 대해서 세금이 체납이 됐어요. 신탁재산 중에서 체납이 됐으면 당연히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겠죠. 이해가요? 얘가 세금을 안 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압류를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다른 재산이 또 있다 그랬으면 요거 갖고 세금이 너무 많이 밀렸어. 요걸로 보상받기가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 다른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꼭 압류재산에 대해서만, 체납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신탁재산이 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도 얘가 체납이 안 됐어도 얘 체납된 거에 대해서 압류 절차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재산에 압류가 안 된 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압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읽어볼게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어도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체납되지 않은 다른 신탁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되겠습니까? 반응이 없어? 5번 또 한번 볼게요. 5번 하고 과제를 좀 내드릴게. 재산세 설명이 다 옳은 것은 1번 원칙적으로 보통징수인데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보세요. 여러분 지금 있다 하는 건 종부세 얘기하는 거고 이건 재산세예요. 재산세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지서만 나오죠. 근데 여러분은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조건 들어가라는 얘기죠.
요 1번 지문은 재산세가 아니라 종부세예요. 재산세는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주변에 재산세 신고한 분 있으면 나한테 신고해요. 내 짜장면 사드릴게. 그러니까 평상시 아무것도 아닌데 틀릴 게 아닌데 틀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틀렸고요. 2번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 신설 증설하면 5배 5년간이죠. 언제부터라고 그랬죠?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아까 배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재산세에 대한 이 말이 나온 게 종합문제라는 얘기죠. 종합문제는 전 단원에서 지문이 다 나오니까. 따라서 그게 틀렸고요. 3번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 상이하다는 건 소유권 변동이 생겼다는 얘기죠. 변동이 생기면 신고하라고 그랬죠. 며칠 이내. 근데 언제부터 10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죠? 사유 발생일. 요게 틀렸다는 얘기죠. 다 만만한 문제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요거 나왔잖아요. 요거 나올 땐 항상 뭘 먼저 보라고 그랬죠? 어디 갔어요? 분납부터 보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럼 분납 보고 1,000만 원인 경우 여기 나왔잖아요. 1,000만 원인 경우는 얼마를 분납해야 되죠? 500만 원 또는 500만 원 초과액.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죠? 50%. 50%는 어떨 때만 나온다고 그랬죠? 1,000만 원 초과. 말 이해 가나요? 어려워요 많이?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죠? 공부 안 해서 그래. 공부하면 안 헷갈려. 여기까지는 예민하게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옛날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랬다가 욕 뒤지게 먹고 난 다음에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냥 딱 떨어지게만 나옵니다. 그 다음 나왔습니다. 5번. 5번은 밑줄 도시지역 안에 건축물 요거 불이익 준다고 그랬죠.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0분의 1.4까지 추가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끝에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이게 1번 세금이죠. 그 다음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이게 2번 세금이죠. 1번과 2번을 어떻다 동그라미 합한 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시지역분 재산세라고 그랬죠.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 과제들 내드릴게. 6, 7, 8 꼭 해보셔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나랑 같이 할래요? 종부세도 시간이 빡빡하겠어요. 그래서 간단히 해야 되는데 160쪽에 9번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지만은 한 번쯤은 짚어보려고. 자, 요거 보세요. 불안해서 요거 보세요. 우리가 분납을 할 때는 얼마 초과돼야 되죠? 500만 원 초과. 그죠? 그럼 500만 원 계산할 때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느냐? 요거예요. 500만 원 계산하는 건 순수한 재산세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순수한 뭐만? 재산세만. 순수한 재산세만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 건 뭐가 있느냐? 아까 했어요. 도시 지역분 재산세는 포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포함한 순수한 재산세만. 그 다음에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 시설세 있죠. 요것도 제외가 돼요. 그 다음에 따라다니는 지방교육세도 제외가 되는 거예요. 순수한 재산세 금액이 500만 원 초과해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은 쓸 때가 제일 이뻐요. 나만 가만히 외톨이가 된 것 같아. 가만히 있으니까 난 쳐다도 안 보고 쓰기만 해요. 여러분 정수리는 내가 꿰뚫었어. 자, 요건 이해가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러면 지방교육세다.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도 얘들은 다 제외예요. 순수한 재산세에다가 몇 프로 곱하면 되죠? 20% 곱하는 거예요.
이거면 당연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얘 필요 없다는 거야. 왜 표정을 심각하게 하고 봐? 되게 쉬운 건데. 그 다음에 분납. 그럼 분납은 어떻게 하느냐? 분납만 신경 써요. 분납은 재산세가 500만 원 초과된 분납하죠. 그럼 여기에는 지방교육세도 분납이 가능해요. 얘도 분납 가능해. 왜 가능하냐? 얘는 부가세니까, 쫓아다니는 세금이니까. 얘가 분납 대상이 되면 얘도 분납이 되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계산은 얘만 갖고 하고 분납은 얘까지만 돼요. 얘들은 부가세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부가세만 분납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또 하나 해드릴까? 됐어. 요것만 할래. 자, 보세요. 9번에 보면 밑줄 치세요. 분할 납부. 조건이 다 분납이에요. 1번,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 세액이 500만 원 초과 여부로 판단하되 써 있잖아요. 초과 여부는 밑줄, 뭐만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만.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렇죠. 거기 끝. 2번은 뭐냐? 요거예요. 2번은 여기다 해볼까요?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다 그러면 분납은 여기 봐요. 잘 보세요.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요때 늦어도 요때까지. 나 2번에 나눠내겠다. 그럼 고지서는 언제 나와요? 7월 16일 이전에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이니까 7월 11일 날 고지서 나온다는 얘기죠. 고지서가 700만 원 나왔어. 야, 이거 너무 많어. 나 2번에 나눠낼래. 늦어도 이때까지 신청하면 돼요.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고지서 700만 원짜리는 무시해도 돼요. 그럼 고지서가 2장으로 수정고지가 돼요. 고지서 2장. 하나는 7월 말까지 납부하세요. 500만 원. 또 하나 200만 원짜리는 9월 말까지 납부하세요. 고지서가 수정 몇 장 나와야 돼요? 2장. 그 다음에 돈만 내면 되니까. 이걸 따라해요. 수정고지. 한 장 나온 걸 분납하면 2장으로 다시 받는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거 보세요. 2번 분납을 신청한 자는 받은 고지서를 납기 내에 납부할 고지서와 분납에 납부할 고지서를 구분해서 2장으로 수정고지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4번 이것도 답이 틀렸습니다. 잘 봐야 돼요. 3번 분납세액 보고 1000만 원 초과. 여기 나왔죠? 여기 보세요. 어디 갔어? 지웠어. 여기 있네. 분납이 얼마라고, 여기 분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다 그러면 50%죠. 이해가요? 또 잊어먹었어. 1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500만 원. 그 다음 초과액은 분납할 수 있죠. 1000만 원 초과다 그랬으면은 50% 2번 낸다고 그랬잖아. 어이 더워. 그럼 거기에서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납은 50% 맞죠? 근데 뭐가 틀렸냐? 45일이 틀렸죠. 몇 개월이 되죠? 2개월. 따라서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죠.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 분납은 얘만 되는 거예요. 얘들은 분납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분납은 얘만 돼요. 왜? 부가세니까. 독립세끼리는 분납이 안 돼요. 요거 쫓아다닌 세금이니까. 맞고요.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방교육세는 분납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인데 없다로 나와서 틀렸죠. 따라서 정답은 복수정답입니다. 3번하고 5번이에요. 근데 정답란 해답란에 보면은 답이 틀리게 나왔는데 설명은 5번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인쇄할 때 45일이 옛날에 45일, 작년까지 45일이거든요. 요게 개정됐으니까 2개월로. 그래서 이거는 오타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10번은 X 하지 마세요. 정답도 없고요. 절대 이거 그래도 해봐요. 할 필요인데
재산세 1,500. 이거 하는 게 아닌데, 시간 없는데. 됐어요. 말 남김 해지 뭐. 그런 다음에 종부세는 과제를 내는 수밖에 없겠네요. 한 문제짜리니까. 에? 이거 하지 말고 종부세 하자고요? 못해요. 힘들었어. 그 시간 많이 걸리니까. 나도 배짱해. 이게 뭐냐 하면 요거예요. 요거 500만 원 계산은 재산세만이고,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도 재산세만 계산해야죠. 재산세가 1,500만 원 나왔는데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600이 있으면 얘는 제외해야죠. 그럼 순수한 재산세는 얼마예요? 900만 원이랑 맞나요? 900만 원 맞죠? 그럼 900만 원에 대해서 20%니까 29. 그렇게 험하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180만 원 이래야죠. 그럼 180만 원이 지방교육세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그 다음에 분납을 물어봤으니까 최대치는 뭐예요? 900만 원 분납된다고 그랬죠? 지방교육세 된다고 그랬죠? 더하면 얼마가 돼요? 계산 안 하겠다는 얘기? 에? 자, 거기 나와 있는 것 보면은 1,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건 할 필요가 없는데. 됐어요. X 하지 말아요. 답이 분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건데,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거 하나. 요걸 해줘야 되는데. 괜히 이거 써갖고 다 해주기는데. 도시지역분 재산세다. 요것도 재산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 들어가니까 얘도 분납은 해줘요. 분납은. 됐어.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 있는데, 됐어. 해주마. 안 해도 돼요. 절대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11번 마무리 문제 해볼게요. 10번은 절대 하지 말아요. 답도 없어요. 그 다음에 11번 나왔습니다. 11번 나와 있을 때 보면은 요게 과거의 기출문제인데요, 난이도가 상입니다. 어려워서 상이 아니라 실수하기 때문에 상입니다. 과거의 기출문제. 앞으로 요거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갑은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 가격이 밑줄 6억 주택. 자, 여기다가 해볼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6억짜리 주택이래요. 2017년에 재산세가 얼마 나왔대요? 2017년 재산세 200만 원이고요. 2018년 산출세액은 계산만 한 거예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얼마 나와 있죠? 324만 원. 여기 보세요. 이거 설명만 들으면 돼요. 우리가 재산세다 그러면 무슨 제도가 있죠?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작년에 세금 200만 원 냈어요. 현실적으로 200만 원 냈는데 올해 324만 원이에요. 세금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럼 세금 부담이 크죠.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세부담의 상한제도가 되죠. 그럼 세부담 상한제도는 이거 다 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주택이라고 나온 게 포인트죠. 주택은 366이라고 그랬죠. 3억 이하 얼마죠? 100분의 105. 6억 이하 100분의 얼마? 110. 6억 초가 100분의 얼마? 130이 되겠죠.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6억짜리 주택이니까 세부담 상한이 100분의 얼마가 돼요? 110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계산은 쉬워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전년도 200만 원 냈으면 이번 연도에 110%까지만 내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되죠? 220만 원이 답이 되죠. 이거 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220만 원 내는데 이건데 뭐 난이도 상이냐?
사람의 심리가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계산이 한 번이 있던 두 번이 있던 계산하면 꼭 해답을 봐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꼭 해답을 봐요. 그리고 틀려요. 그리고 꼭 요게 해답에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 문제가 2018년에 재산세 납부세액은 얼마냐 물어보면 220만 원이 답이에요. 그런데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몇 번 내요? 2번 내잖아요. 2018년 7월에 납부할, 9월에 납부할, 이렇게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럼 7월이나 9월에 납부하라는 건 2번 내니까 요거의 반반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갑니까? 이게 난이도 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산하면 하나 한 다음에 무조건 답을 본다고. 묘하대. 대한민국 사람이 다 똑같아요. 220만 원 계산했어. 그럼 나도 모르게 해답으로 가요. 해답을 보니까 몇 번에 나와 있어요? 4번. 체크하고서 전원이 또 꺼져 있는 거죠.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세 번째 줄에 2018년도 9월달 납부할 걸 물어봤으니까 2분의 1을 얘기하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 절대 만만한 거 아닙니다. 많이 실수. 그러니까 어려워서 틀리는 게 난이도상이 아니라 실수를 유도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이제 이해 가요? 그 다음에 162쪽에 재산세 종합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종합 문제는 무조건 신경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과제는 다 하지 말고 중요하다고 한 것만 하세요. 1번 체크, 3번 체크, 6번 체크, 8번 체크, 10번 체크. 그 정도 해볼 만하죠? 왜 그거는 노란색이 없어요? 할 말 없으니까 이러고 말아요? 아까 칭찬해 드렸는데 지금 다 책들이 새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뭐 하나 표시된 게 별로 없어요. 아, 앞엔 다 했는데 요것만 안 하신 거예요? 이제 뻔뻔스럽기까지. 자, 그 다음에 국세 나왔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종부세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갖고 올까요? 근데 안 할 게 있어요. 종부세를 하는데 거기서도 뭐만 하냐면은 빈출, 그죠? 중요하다고 써 있는 거, 아무 표시가 안 돼 있는 건 안 해도 돼요. 아예 콕 찍어 체크해 드릴까? 아이고 미치겠어. 3번 체크, 4번 체크, 7번 체크, 9번 체크, 10번 체크. 10번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토지 아까 배운 거 있죠? 재산세. 그거예요. 11번 체크, 13번 체크, 17번 체크, 18번 체크. 좋은데요? 20, 21 체크, 22, 23 체크, 24 체크, 25 체크, 26 체크, 28 체크. 다라고요? 29번은 완전히 X하세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끝. 종부세는 요약 강의 저기 모르시면 들으시고 요약 강의 할 때 여기다 한 바닥에 써드렸잖아. 그걸 먼저 보시고 문제풀이하면 술술 풀릴 겁니다. 다음 시간엔 절대로 종부세 안 할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이거는 한 문제짜리니까. 대신에 이제 소득세법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점심 드시고 2시간만 더 할게요. 다음 시간에. 왜냐하면 그 소득세 중에서도 앞에 거 빼도 양도에 관한 거 5개,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하나 6개 해당하는 거니까 그건 시간이 빡빡하니까 그래요. 오케이? 자, 오늘 봅니다. 오늘 재산세 했는데 어때요? 겁먹을 만한 문제들은 아니죠? 해볼 만하지 않아요? 이까이 거. 그걸 4주 동안 안 했으니까 어렵게 느끼죠. 양도소득세도 요것처럼 쉽게 이해갈 수 있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해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